노년 세대가 걱정하는 자녀 교육 김교환.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더래요. 마이너스.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마이너스.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고까지껏 했더래요. 마이너스. 이 노래는 우리나라의 구전민요를 바탕으로 한 가요로 1970년대의 국민가요라고 할 만큼 널리 불리었으며 오늘날에도 유치원 재롱잔치나 시골 장터에서 풍물패와 약장수의 익살 등으로 우리 민족 정서와 함께하는 노래이다. 지금의 노년 세대들이 유교 문화의 두꺼운 그늘 아래서 부모가 정해주는 배필이 숙명이던 당시는 서로 좋아하면서도 모르는 척 안 그런 척 그까짓 것 등으로 자기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는 것까지도 숨기고 겸손, 배려 등의 미덕을 몸에 익히던 시절이다. 첫날 밤에 서로 아쉬워서 울지언정 끝까지 체면과 위신 등으로 자신을 숨기는 모습이 안타깝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너무나 변했다. 옳고 그름에 둔감하고 좋다 싫다가 우선이며 감각적 쾌락 중심이다.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에까지도 폭력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학교 폭력이 학부형, 교사, 학생 사이에 복잡하게 얽혀서 교권이 떨어지고 여기저기서 교사의 자살 소식이 들리고 있는 현실이다. 주말을 이용해서 전국에서 모여든 선생님들이 광화문 앞에서 교권 확립을 외치고 있다. 자녀들이 자라면서 부모를 보고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집안에 녹아있던 정서의 아름다운 모습이 사라졌다. 이제 아이들은 핵가족의 폐쇄 공간 속에서 외롭게 자라며 풍부한 문화와 접촉하면서 자란다. 가치의 혼돈시대가 되어 어떤 사람으로 키울 것 인가는 안중에도 없다. 부모는 자식을 따뜻한 가슴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머리로만 키우려 한다. 이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교육의 고액과의 경쟁으로 이어지면서 자식들이 부모들의 자기만족 도구로 전락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공부만 잘하면 예의범절이 부족해도 다 용서가 된다. 공부 잘하는 약까지 등장하는 시대다. 대통령의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강화 정책이 교육과정 이외의 수능 문제 출제 불가 방침으로 이어지지만 현실은 AI 발달에 따른 홈스쿨링까지 운운되는 시대다. 보리살이, 찔레, 칡뿌리가 배고픔을 덜어주고 수수깡, 안경에 여치집, 풀피리 등 자연이 내어주는 모든 것들이 간식과 놀이도구가 되던 노년 세대의 어린 시절이 지금은 AI 시대로 태어날 때부터 전자기기와 함께한다. 혼종 문화가 새롭게 자리잡고 애완동식물이 가족을 대신하는 모습으로 가족의식도 변하고 있다. 부모 자식 간의 세대차는 기본 생활 습관이 흐트러지고 핵가족화로 상하 형제 간 부대끼며 보고 듣고 배울 기회마저 없어지고 과잉보, 인터넷공해, 학폭 문제와 교권 확립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다. 가정은 부모와 자녀의 세대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가정교육도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조부모의 역할과 자녀 교육관을 재조명할 때다. 지금이야말로 자식들은 부모 세대를 알려고 애써야 하고 노년 세대들도 사회 변화를 직시하면서 부모 세대와 손 자녀들을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다. 생각만큼 늙는다. 인생은 아름다워란 자서전을 쓴 조지 도슨의 삶이다. 미국 뉴올리언스의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시평제의 맞이로 태어난 그는 4살 때부터 어린 동생들을 위해 할머니와 함께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성인이 될 때까지 학교를 못 가서 글자를 배우지 못했고 간신히 얻은 일자리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까막눈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표지판이나 규칙을 몽땅 외우기도 했다. 심지어 그의 자녀들이 장성한 성인이 되었을 때도 아버지가 그를 모른다는 사실을 몰랐을 정도였다. 그렇게 조지 도슨은 미국 전역과 캐나다, 멕시코를 오가며 수많은 직업을 전전하며 치열하게 살았다. 당시는 남북전쟁에서 흑인이 해방되었다지만 사회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나이가 들어 고향으로 돌아와 낚시로 소일을 하며 지내고 있던 98세가 되던 해. 어느 날 인근에서 성인들을 위해 글을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달려갔다. 그렇게 뒤늦게 글을 배운 도슨은 101세의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그의 인생 여정이 오롯이 담긴 자서전을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가며 펴내게 되었는데 전 세계에 따뜻한 울림을 주었다. 그에게 긴 세월 동안 힘이 되어준 한마디가 인생이란 좋은 것이고 점점 나아지는 것이라고 했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가르침이었다고 한다. 100세 시대가 된 오늘날 나이는 이제 장애물이 아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며 사람은 나이만큼 늙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큼 늙는다는 삶의 교훈을 온몸으로 보여준 청춘의 주인공이 바로 조지 도슨이다. 노인의 날 기획특집으로 청춘은 바로 지금 이란 KBS TV의 프로그램에서 출연진으로 박재란 83, 양택조 85, 방주연 71, 이상용 79, 엄영수 70 등 한때 이름을 날리던 탤런트 가수들이 등장한다. 아직도 과거의 한창시절과 다름없이 현란한 옷차림으로 진행자와 함께 어울려서 춤, 노래 등으로 무대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실감하게 한다. 노화는 변화를 의미하지만 변화가 반드시 퇴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늙는다는 것은 생각적 느낌이나 감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마음가짐에 따라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다. 왜 나이가 많아지면 건망증이 생기고 행동이 느려지며 감각, 성욕, 지구력이 줄어든다고 믿는가?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개인차가 무시되는 고정관념의 65세부터 우리는 스스로를 노인이라는 그물 속에 자신을 가두고 국가 사회로부터 환자 취급을 받아야 되고 부양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노인이란 이름표에 의해 생활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스스로도 심리적인 갈등을 겪게 되지만 각종 노인복지 혜택 앞에서 어딜 가든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거나 나이를 알려야 하는 등내가 먼저 노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제도상의 문제점도 있다. 건강 정도의 기준을 나이에 많고 적음에 맞춰야 하는 보편적 상식을 깨자. 늙었다는 말을 자주 반복하는 것은 노화의 부정적인 사고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신체적 능력의 한계를 만들어버린다. 이제 나이에 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 마음이 늙지 않게 젊은 사람들보다 더 자신을 관리하자. 매사 마음먹기 달렸다. 사람은 나이만큼 늙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큼 늙는다.